네, 안녕하세요. 항림학원의 대표 원장 맡고 있는 홍용용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브 설명회를 요번 이제 세 번째 좀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는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 해서 코로나19하고 조국 국면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갖고도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 뭐 중요 쟁점들 같은 경우는 일정 변경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건지. 근데 사실 오늘 좀 약간 아이들 또 현탈 하나 먹었죠. 아이들 표현대로. 아, 사실 이제 3월 학평이 연기되고 4월에 보기로 했는데 사실은 거의 실제로 취소가 된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학평을 보거나 이제 제일 많이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탈 싸움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잘 나오던 못 나오던, 예를 뭐 개인적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뭐 고3 때는 못 나와서 사실은 이제 슬럼프가 왔고, 재수할 때는 잘 나와서 슬럼프가 왔는데, 사실은 이게 모의고사가 슬럼프를 안내하는 시험인데 올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모의고사 자체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도 벌써 동요하는 아이들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의 변경이, 아이들 외적 요소들의 변경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좀 미칠까. 사실 이제 그것들을 오늘 사태까지는 예정하지 못했고, 지금 수능이 12월로 연기된 거와 관련된 거, 학사 일정이 다 밀린 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거에 대해서 반수생 논의 갖고서 좀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이대로 가면 사실 이제 반수생이나 또는 재수생들의 강세가 조금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들이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브라인드 소위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소위 말하면 작년에도 약간 영향을 줬는데 올해 이제 본격적인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학생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뭘 거냐? 사실은 이제 다른 요소들, 뭐 세특이라든지 창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내신 중심으로 좀 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걸로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설명이었고, 두 번째 설명에는 이제 이과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과 설명에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우리 동네 하면은 이제 학종 중심으로 많이 가서 학종을 먼저 많이 설명해 하고, 그다음에 학종으로 못 가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시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거나 수능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좀 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조금 뭐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가 여태까지 벌어진 문제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시에 되게 강점들을 갖고 있어요. 요번에 사실 국회의원 선거 때 모 후보가 저희 그 여기 은행 사거리에 정시 정원 확대 뭐 이런 걸 막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아마 대치동에서 좀 먹힐 건데 우리 동네에서 안 먹히는 공약을 좀 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역 아이들은 절대 다수 학생부로 많이 가거나 논술로 가거나 이런 수시 전형 중심으로 많이 가요. 근데 사실은 그 강점도 살리면서 뭐도 좀 갈 필요가 있냐면, 이 수능과 정시로 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쥐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사실은 거의 수시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실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치동이나 강남권 애들보다 떨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잘못 준비했다라는 거. 그거는 학교든 학원이든 또는 아이든 부모님의 생각이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학생부보다는 수능이라는 걸 먼저 한번 강조해 드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과 설명에도 그런 컨셉을 잡았고, 문과 설명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컨셉을 먼저 잡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설명의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 설명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 아마 기억나시죠? 저 PPT 이렇게 띄워보면 저희 설명의 제목이 노원구 학생들만 생각하는 편파적 입시 설명이에요. 아,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싶어요. 물론 더 자세히 보려면, 그러니까 명품과 명품의 차이,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야구를 봐도 3할 때 타자와 1할 때 타자의 폼을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세밀하게 쳐다보면 어떤 폼의 결함인지 찾아내죠. 그 다음에 뭐 의사도 보면 언뜻 보면 다 같은 의사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의사들입니다. 누구한테 맡기고 싶고 누구한테 맡기고 싶지 않고. 아마 선생님들도 그럴 거고요. 입시도 잘 보시면 언뜻 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머님들이 대치동에 되게 많이 가서 설명회 들으시기도 하세요. 저도 대치동에 설명회를 하니까 미탐에서 하고 예섬에서도 하고 뭐 강대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해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어머님들 되게 많이 오십니다, 사실. 근데 사실은 그쪽에 가서 많은 정보를 못 얻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네에서는 주로 이제 어디를 많이 분석해 드리냐면 뭐 단대부고나 뭐 중동고나 휴문고나 경기고나 경기여고나 숙명여고나 그 지역 중심으로 많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들었을 때 저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 거 아닌가. 일부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일부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마치 뭐 이런 비교까지 안 되겠지만 이과 설명회에 가서 문과 어머니가 앉아 계신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깨고 싶었던 거. 그래서 편파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근데 뭐냐면 우리 얘기만 하자. 사실 가장 편파적인 설명을 하는 데는 어딜까요? 학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편파적 입시 설명회 잡았지만 가장 편파적인 설명회를 하는 데는 사실 각 학교 고등학교들이죠. 서라벌은 서라벌에 맞게, 아니면 영신은 영신에 맞게, 뭐 대진은 대진에 맞게, 불암은 불암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사실은 그거는 편파를 넘어서 약간 편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 응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거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뭐 서라벌이나 재현이나 이쪽 데이터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응원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위로운 방향으로 응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파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중계 지역만 짚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하고 경쟁할 아이들이 어떨 건가. 소위 말하는 대치동은 어떨 거고 목동은 어떨 거고 더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강세라고 말씀드린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은 어떨 거냐. 자, 이런 것들과 같이 염두에서 보고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거 이게 아마 편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사실은 이제 이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다른 방식의 설명회들은 아닐 거예요. 포인트도 맞춰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방향성들을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맞추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도 맞춰보고 다른 학년의 아이들 재수생과도 맞춰보고 아마 이런 식의 설명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은 이과 설명은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저희도 이제 라이브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뭐 30일 동안에 이제 다시 재생해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학교 이니셜도 잘 얘기 안 들었어요. 애들 이제 학교 레벨들을 좀 나눠봤거든요. 우리 지역 애들. 예를 들면은 서초동하고 강남을 비교한다면 예를 들면 이거죠. 단대부고하고 서초고랑 비교한다. 그럼 레벨링이 돼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이과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니 한 분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정말 역대급으로 불쌍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멘탈들 관리하시는 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도 좀 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못 보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고 사실 지금 아이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독학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독학재수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애들 혼자 공부하는 애들 간혹 있어요. 재수생이나 삼수생 애들 중에서 혹은 장수생 아이들 중에서. 근데 그 친구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독학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몰라요. 모의고사 잘 안 보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4월도 대충 넘어가게 되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 금요일날 모아놓고 모의고사를 봐야 되나. 근데 저희도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을 사실은 살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결정되면 한번 공지하거나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 수능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제 그 전에 유치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주 제가 이제 댓글로도 하나 달아드렸는데 가장 쉬운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말을 믿는 것보다는 더 쉬운 방법 뭐냐면 어떤 설명회를 가시거나 하셨을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숫자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믿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가 되게 나와요. 아주 간단한 수치는 이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재연고를 다니는데 재연고에서 우리 아이가 전교에서 30등 해요. 그러면 어딜 갔었는지 한 3년치 그거 대충 조사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추정치로 그냥 대충 잡혀요. 모의고사 30등이면 어디 갔었는지 아니면은 뭐 내신 30등 정도 전교 30등이면 어디 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 수치들 갖고서 일단 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위치를.
그걸로 이제 저희도 고등학교 레벨링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 표 한번 잠깐 보시면 저 핸드폰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과 것도 이런 표를 보여주는데 이과는 조금 이제 이과랑 요 표가 좀 달라요. 내신은 최근에 이제 문과 예전에는 이과 쪽이 내신 받기가 조금 어렵고 문과 쪽이 내신 받기 쉬워서 예전에 이제 훨씬 더 문과 내신을 타이트하게 봤는데 사실 지금은 문이과 내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따진다면 제가 외고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외고 친구들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일단 일반고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뭐 자사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선덕이나 신일은 좀 차이가 좀 있겠지만 요게 이제 가로축 같은 경우가 내신입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 1.00이 되겠죠. 1.5등급, 2.5등급, 3.5등급, 4.5등급. 3.5등급 밖에. 요 빨간 테두리, 밖에 있는 빨간 테두리는 뭐냐면 아이들이 인서울이 좀 가능한 성적대로 보시면 돼요. 내신도 포함해서 혹시 요건 이제 학생부 전형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이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고3 같이 하면 대부분 떨어진다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고3 같이 하면 자기가 원하는 데를 많이 못 가기 때문에 고3 같이 하면 안 되고 뭐 재수생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특히 실제로 재수생들이 재수하고 나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고3 때 공부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수생 같이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등급을 보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좀 이따 이제 제가 아이들 등급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실제 모의고사하고 수능 등급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수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어차피 이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4월에 저희 이제 모의고사를 못 보잖아 아이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원점수 갖고 기억하시는 게 편하세요. 이제 아마도 이제 메가나 아니면은 뭐 대성이나 이투수나 이런 데서 아마 등급컷 예상 등급컷을 발표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샘플링이 없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지금 그런 것도 한번 추정해 보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등급컷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원점이나 혹은 오답 개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서 고3 같이 안 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원점으로 기억하거나 오답 개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290점대 그 다음에 278 268 262 원점이 영어 빼고요. 300점 만점이 되겠죠. 290이면 이제 서울대권이 되겠죠. 그 다음 278 같은 경우에서는 서성 정도 라인 정도 그래서 끝자락이나 중대 그 다음에 262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인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운대 뭐 이런데 262 오답 개수는 금방 계산해요. 그냥 애들이 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있지만 평균 3점짜리 계산해 보면 10개 틀리면 마이너스 10점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틀리면 그쵸? 그러면 이제 30점 날라가겠죠? 그러면 10개 정도 틀리면 어디냐? 요 라인 정도 돼요. 여기 정도. 그러면은 경희대, 뭐 동대 요 라인에 걸린다고요. 3번 구역이라고 해요. 이제 구역이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갈 거냐 생각해 보시면 이제 따져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요쪽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요쪽 기준이. 이게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들.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요 1구역, 1존에 들어가는 아이들, 요것들은 주로 어디냐면 빨갛게 테두리 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스카이를 노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잠깐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 8번입니다. 8번. 8번은 내신은 2.5에서 3.5 사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는 어떠냐면 290점 안으로 들어가요. 틀리는 게 한 2개 정도 틀린 아이예요. 2개. 이런 경우는 고3이 거의 없죠. 우리 지역에는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아이들. 완전히 수능형 인간들이죠. 내신은 안 하고. 아마 이제 고3 때 대우 각성해서 엄청나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 요거는 이제 내신은 안 좋은데 완전히 수능형 이런 친구고. 요 3번은 우리 지역에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내신은 1.00에서 1.5 사이인데 모의고사 성적은 대충 요 한 10개 넘게 틀리는 친구들 10개 언저리 그런 친구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여기 하얀데 요거 이제 내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둘 다 가진이에요. 완전히 뭐라 할까 이건 애들 말로 하면 타노스 정도 급이 되겠죠. 절대 반지 갖고 있는 그래서 인피니티 워를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건 1번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조언. 얘가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을 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뭐 요 밖에 계신 부모님들은 부러울 거예요. 5번 존도. 5번 존은 내신은 1.5에서 2.5 사이. 2점대 초반 정도 내신이 나오거나 1점대 후반 정도 내신이 나오거나 그 정도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다면은 뭐 서울대는 갈 수 없는 급이지만 서성 정도에 걸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서울대도 학생부 쓸 수도 있고 안 되면 정시가 좀 망하면은 중대 정도도 갈 수 있고. 그러신 분들이 와서 이제 우리 아이는 정말 다 애매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5번 존이. 그러니까 요런 거 있으면 요거는 약간 애매하다고 1번 빨고는 다 애매하다고 많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 존들 갖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누가 수능을 해? 딱 보시면은 얘는 내신으로 가니까 학생부나 내신으로 가고 교과나 종합으로 가고 얘 같은 경우 정시로 파자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얘는 소위 말하면 제가 혼자 있으니까 기침해도 괜찮을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까요. 여기 그 5번 존이나 10번 존 얘네들은 뭘 해야 되는지의 문제들이에요. 얘네들. 특히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고민하시냐면 요런 거 고민 좀 하십니다. 내신은 1.5에서 2.5인데 요렇게 7번, 6번 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내신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수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자, 보시면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일단은 저희 엄친아 존이죠. 소위 말하면 빨간 거에 안에 들어간 얘들이에요. 요 빨간 거 안에 들어간 얘들. 1, 2, 4, 5번 존에 들어갑니다. 5번 존. 얘네들은 보통 가능한 대학들이 어디라고 하면은 서울대부터 해서 고대까지예요. 얘는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의대 라인까지, 문과지만 의대 라인까지 생각할 거고, 이 친구는 원칙이나 본질에 충실하고, 제가 이제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지난번 설명에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본질에 충실한 거. 이 친구는 페이스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별로 이렇게 고민스럽지 않고, 요령도 많이 안 배워도 돼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따지면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리는 친구들. 물론 수학에서 3개만 아닙니다. 수학에서 3개만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뭐 최악에 망했을 때 갈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이 친구 정시로 가기보다는 아마도 학생부로 가겠지. 이렇게 되면 고대 학생부 종합 일반형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최저 맞추고 내신은 1.5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하는 공부법을 우리가 섣불리 따라하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이제 본질적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따면 2번 존이 들어가겠죠. 2번 존은 뭐냐면 내신은 좋은데 수능은 약간 딸리는 친구들이에요. 요게 이제 어디냐면 아까 제가 278 정도까지 이제 마지노선 잡았는데 요거 잠깐 보시면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에요. 278. 조금 문제가 쉬우면 요 정도까지 갔고요. 조금 어려우면 요 정도 중대 정도 라인까지. 요 정도 라인이고 210 여기는 그러니까 정시로는 아까 경희대 외대 라인에서 중대 라인 정도까지 분포하는데 내신으로 따지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가 중점이냐면 이제 학생부를 맞춰보는 게 되게 중점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 수능보다는 학생부 중심으로 많이 팔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도 되게 철저할 필요. 그래도 뭐 수능 강좌를 듣거나 아니면 뭐 논술이나 뭐 이런 강좌를 들을 때, 면접 강좌를 들을 때도 내신의 휴강 기간이 조금 길어져야 될 친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많아요. 정규권 학생 중에서 이 2번 존에 분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존에 많이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존 같은 경우는 수능과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 존은 내신에 약간 떨어져요. 1점에서 2점. 특히 이 친구가 2등급 때 한 2.5 근처나 2점대 초반 정도 나오면 이 친구는 서울대를 가기는 조금 어렵겠죠. 대신 수능으로는 서울대를 노려볼 수 있는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중심으로 파겠죠. 그 다음에 연대도 커트라인이 뭐 사실은 이제 영어까지 포함한다면 서울대보다 더 가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논술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고대 일반 정도를 맞춰보거나 이 친구도 한 일반 우리 동네에서 내신 2점대 초반 정도 나오면 고대 일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과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 학생부도 갈 수 있지만 주로 포인트는 이렇게 잡을까. 얘네들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부랑 수능이라고 해놨고 요 5번 존이죠. 5번 존. 내신은 1.5에서 2.5까지. 그 다음에
모의 성적은 뭐 278 정도까지. 그래서 재수 나쁘면 이제 뭐 외대나 시립대 이 정도 걸릴 수 있는 친구들, 뭐 잘 보면 중대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어떠냐면 주로 성향이 우리 동네에서 그동안 내신만 파요. 그러다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신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중간고사 망쳤을 때도 기말까지 끝까지 끌고 가려 그래요. 잘 안 놔요.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내신을 계속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친구들이 만약에 목표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내신을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제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A형, B형 한다고 혈액형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이런 거 하면 애들이 아재 개그 한다고 하는데 학교 유형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다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요 5존에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거 제가 대치하고 우리 지역하고 가장 큰 차이 제가 이제 대치에서 애성학원이라고 입시연구 소장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대치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의 준비 시점이에요. 재수생과 우리 동네의 가장 큰 차이 또 뭐냐면 수능의 준비 시점이에요. 재수생들은 수능을 언제 시작할까요? 걔네들은 빠른 그 친구들은 수능 선행반에서 1월 2일 날 재수학원 시작해요. 1월 2일. 그 다음에 조금 늦은 얘들은 정시 발표하고서 한 2월 17일. 올해 한 2월 17일 날 시작했거든요. 재수반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의 수능은 얘네들은 특히 어디서 시작하냐? 여름방학부터 시작해. 그게 승부가 안 돼요. 지죠,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내신에 대한 과몰입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 올해는 비교과 활동을 오히려 좀 줄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면 그 대의 공정성 문제 이런 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로 블라인드 평가와 블라인드 면접을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창체 활동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수상 개수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사실은 제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강의도 한번 해드릴 건데 애들 대상으로 그런 걸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과 비교과를 챙기시기보다는. 그래서 요 존에 있는 애들이 수능 준비 시점이 엄청 빨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생각하신 감보다 훨씬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대치 애들은 언제 시작하냐면 요 존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목표치가 달라요. 우리 존 애들하고. 그러니까 서울대거든요. 근데 얘가 서울대 학생부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빨리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겨울방학에 시작해요. 우린 여름에 시작하니까 한 학기 차이가 나니까.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1월, 2월. 대치동 애들 같은 경우도 1월. 근데 우리 동네 애들은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수능 시작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5존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역들로 보시면 조금 방송이 끊기는 것 같은데 혹시 들을만 하십니까? 많이 끊기면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 예. 지금 요 4존 그 3존 8존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은 게 아까 제가 8보다는 3, 7, 6 요런 존에 많이 분포할 거거든요. 그거에 때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괜찮은가요? 예. 그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얘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학생부로는 내신 전교 1등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건동 홍수까지도 갈 수 있어요. 뭘로 가면 건동 홍수까지 떨어질 수 있냐? 자, 268 정시예요. 그럼 얘는 어떠냐면 가급적이면 학생부로 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재수학원 대성에서 만나면 매년 내신 1.00 있는 친구를 만나요. 올해도 한 명 만났어요. 정말 원서를 잘못 쓴 거거든요. 걔는 이제 지방학생이었는데 모의고 성적은 우리 3존에도 안 들어가요. 걔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빈칸 하얀 칸. 근데 학교에서 원서는 어떻게 썼냐면 건동홍수 라인을 안 썼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서울대는 당연히 직윤이 안 나왔어요. 직윤 썼는데 학교는 직윤 써요. 제가 볼 때 일반 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학생부로 가는 게 좋아요. 이건 이제 우리 동네보다는 어디가 좀 있냐면 노원구 쪽보다는 이제 의정부 그쪽 비평주나 예를 들면 뭐 아주 그 동화구나 그 남양주 쪽에
청학고나 아니면은 뭐 아부고 이런 데 말고 나머지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고등학교들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생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수능 만든다고 잘 되지 않고 얘네 수능은 주로 최저 조건 충족하는 거? 서울대 만약 직윤을 쓰고 싶다. 직윤이 아무래도 일반보다 좋으니까요. 직윤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맞춰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조는 우리 지역에 별로 없어요. 얘는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이 서울대부터 해서 어디냐면 라군이에요. 라군. 라군이 어디냐면 강대죠. 강남대성.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만약에 수능 때 망했다. 모의고사는 잘 나왔는데 수능 때 망했다. 실제로 수능 때 망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에서 수능 때 망하는 거 한번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고3의 실력이 되게 식빵 같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겉으로 보면 재수생과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평가원류의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확 실력이 줄어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어예요. 국어. 국어는 9월 모평도 믿지 드시면 안 돼요. 사실은. 9월 모평 같은 경우 어떠냐면 그 국어가 9월 모평 때 1등급 나왔다. 그럼 수능 때 1등급 나올 확률이 얼마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6, 9월에 1월 1등급이 나왔어요. 국어가. 근데 수능 때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게 통계적인 거 있어요. 특히 고3들. 대충 한 36% 정도만 1등급이 나와요. 수능 때. 나머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단순히 9월이면 누구도 들어간 거냐면 재수생도 들어간 거거든요. 반수생도 들어간 거고. 그리고 수학하고 영어는 오히려 한 50% 이상 정도 나와요. 근데 국어가 36%에서 한 37% 사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혹시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 수능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한 번 더 해야 돼요. 사실 1년 정도 더 해야 되겠죠. 얘하고는 달라요. 얘는 재수하면 안 되고 3번 조는 재수하면 안 되고 8번 조는 재수해야 돼요. 얘는 학생부로 뭐 이렇게 낮춰서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대신 요 지역 요 존에 있는 애들은 학생부는 뭐 하나 써볼 수는 있냐면 고대 일반 정도 하나 써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신 그것도 자기소개서 쓰는 게 우리 아이가 뭐 시간이 너무 뺏기거나 이럴 것 같다. 그럼 다 버리세요. 그리고 논술로만 쿨하게 쓰고 나중에 뭐 제끼던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10번, 9번 존에 있는 아이들. 여기죠. 6번, 9번, 10번. 요 10번 존도 되게 애매한 존이고 지금 정시로 따진다면은 뭐 외대, 뭐 건대 요 정도 라인 정도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들이 나오는 얘는 거기서 조금 잘 가겠죠. 대신 얘는 좀 내신이 좀 나쁘고 학생부로 쓸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얘도 이제 수능을 파야 되겠죠. 제가 볼 때 수능을 파야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수능이 잘 나오니까 수능을 팔 거고요. 안 파라고 해도. 얘 같은 경우는 수능을 파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설프게 학생부만 준비하고 수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지만 이것도 학생부를 해서 내신을 맞출 수,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공략으로 많이 가면 얘는 잘못하면 최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과 답변할 때 댓글로 달아놓은 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쳐주는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봐도 반에서 10등 밖으로 나가면은 2합 4가 잘 안 나와요. 그게 보통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은 논술 전형의 최저가 보통 2합 4가 많이 나오거든요. 문과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얘도 보통 얘네들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얘도 잘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수능, 그러니까 요것도 학생부가 좋긴 하지만 수능을 파야 될 아이들입니다. 얘는 뭐 안 해도 팔 거고요. 9번 조. 9번, 8번 조는. 얘네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제가 지금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번, 11번 락이 약간 걸리는 것 같으네요. 6번하고 11번, 10번, 15번.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능을 할 건데 요 초록색 있는 부분은 6, 11, 10, 15번은 우리 동네 아이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뭐냐면 교과에 매달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수능을 좀 더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원도 대부분 다 뭐로 많이 보내냐면 논술이나 학생부로 많이 보내요. 그다음에 수능으로 최저 많이 맞춰주고. 근데 사실은 그 전략도 필요하지만 점차적으로 뭐냐면 수능에 대한 공략들을 많이 해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애들이 내신 대비 기간에 내신을 되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 되게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술과 관련된 대비들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같이 가는 것. 그 다음에 그 최저를 맞춰주는 것. 이런 전략들로 가셔서 수능 중에 좀 빠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6번, 11번, 5번, 10번, 15번 이런 애들이 좀 생각보다는 수능을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좀 구분을 해볼게요. 요거 이제 이과 부모님들 질문 되게 많았어요. 어느 고등학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다음 재원생 컨설팅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입시센터에서 무료 컨설팅하고 유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료 컨설팅 되면은 재원생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뭐 안내를 하거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특히 뭐 논술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입시 전문가들이니까 거의 원서 배치 상담까지 다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유료 컨설팅, 뭐 BJ 원생에도 유료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까 그거 아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잠깐 보시면 요 고등학교 뭐 A형 아까 제가 이제 혈액형 말씀드렸는데 수능형 고등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수능형 B 고등학교, C 복합형, D 고등학교, E 고등학교.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수능형 고등학교들 보면 내신은 요게 내신이야.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에요. 이렇게. 근데 내신 1등급인데 수능 1등급. 내신 2등급인데 수능 1등급. 내신 3등급인데 수능 1등급. 내신 4등급인데 수능 2등급 정도 나오는 거. 제가 이거 외고 일부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 제가 이름은 대일외고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역에서는.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요거는. 주로 나와도 광역자서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일반고나 자사고도 해당 사항은 없고요. 대치도 별로 없어요. 일반고 기준으로 따지면 광역자사고에는 거의 없고 전국 단위 자사고 뭐 영재고나 이과 애들 같은 경우 과고나 이런 것들은 주로 애들 이제 정시로 많이 안 가니까 영재고 애들은 오히려 또 여기 해당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원외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 이런 민사고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대일외고가 조금 더 있는데 대일외고도 정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일외고 요 중간쯤 들어가 있어요. 중간쯤에. 애들 명덕이나 한영하고 대일외고가 서울대 합격자 수가 비슷하거든요. 스카이 합격자도 비슷해요. 그런데 정시 합격자 따져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요거는 이제 일반고 우리 여기 내신 1등급인데 수능 1등급, 내신 2등급인데 수능 1등급. 그 다음에 내신 3등급인데 수능 2등급, 4등급. 요거는 이제 대치동에 있는 일반고나 그 광역자사고 애들. 걔네들이 좀 들어가요. 휴문고, 단대부고, 숙명여고. 뭐 이런 데도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굳이 보면은 이제 좀 선덕이 이렇게 되게 선전하고 있어요, 계속. 예를 들면 선덕 같은 경우 작년에 스카이 합격자 수가 한 90명 가까이 나왔어요. 재수생 포함해서. 물론 중복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군데 붙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지역에서 좀 알아주는 일반고라고 하는 서라벌이나 대진고가 30에서 40명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돼요. 물론 중복자 포함이고. 물론 이제 대진고 같은 경우 의치안이나 이런 데 가는 비율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요게 이제 조금 해당되는 게 선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덕 애들은 정치 전환이 더 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진고, 서라벌, 뭐 재연, 그 다음에 대진여 요거 중에서는 요런 고등학교가 이제 우리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하고 수능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사실 우리 지역은 여기 정도 해당돼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선덕을 포함해서 대진고, 서라벌, 재연, 대진고 이런 데들은 여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복합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수시와 정시가 비슷한, 제가 노원 다수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들은 대표적인 게 영신여고, 그다음 청원고 뭐 이런 데도 여기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좀 또 많아요. 사실은 제가 다수라고 했는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노원 일부인데 요게 이제 우리 지역에 좀 많이 해당돼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보다 수능이 안 나오는 고등학교들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 고등학교들을.
요거는 뭘로 확인하시면 되냐면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원서를 얼마나 쓰느냐.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대치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고가 서울대 쓰는 비율이 전교생의 10% 정도 써요. 예를 들면 경기고에 한 380명이다. 그럼 서울대 원서를 38명이 씁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10% 원서를 쓰는 학교는 어디냐? 서울예고밖에 없어요. 외고의 특성상. 서울예고는 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와 여기 요선, 그러니까 요 선에 가까워요. 서울예고 같은 경우도 여기 정도, 여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예고는 많이 써요. 서울대를. 근데 우리가 대진여고나 대진고는 몇 퍼센트 쓰냐? 5% 씁니다. 근데 얘는 상계고 같은 경우는 한 2%. 그 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뭐 의고나 이런 데는 얼마냐면 0.5%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도 여기 들어가요. 0.5% 쓰는 학교. 2% 정도 쓰는 학교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교에서 벌써 자기 학교 레벨링을 해버려요. 그걸로 좀 위치를 잡아보시면 자기 위치가 어떻다. 자, 그러면 배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권역에 들어서 수능이 그동안 계속 약했어요. 우리 지역 학교가. 그러면은 원래 그 학교에 입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신을 잘 받기 위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대원예고하고 대일외고하고 서울예고 대충 최근 4년치 평균들입니다. 러프하게 잡은 겁니다. 아까 일반고기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대원예고 같은 경우 서울대 30명, 뭐 연대 요거 다 합치면은 거의 한 300명대 가죠. 300명대. 요것도 보시면은 한 200명 조금 넘고요.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서울대를 8명 정도 갔죠. 뭐 최종 등록이냐 그때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재수생 포함해서 8명 정도 갔고 그 다음에 정시 1명이었죠. 수시 7명. 그리고 이제 뭐 스카이 정도 가는 비율이 보통 매년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선 가요. 그래서 토탈하면은 한 많을 때 40명대, 적으면은 30명대 정도, 30명 초반 정도 나오는 게 서울예고. 그거 비율의 차이입니다. 300, 200, 200명대, 40명대.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제가 선덕 같은 경우에는 선덕은 스카이 서울대 포함해서 서영고 정도 가는 게 한 90명. 대진고가 한 40명대. 근데 의대까지 포함된다면 좀 더 되겠죠.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명 정도 간 것 같아요. 15, 14명 정도 재수생 포함해서. 서라볼드 의대 포함해서 한 40에서 50명 정도. 이거 다 중복자 포함입니다. 재수생하고. 그 다음 재연도 한 40명? 예를 들면 의치한 한 10명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 한 30명대. 그 다음에 대진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못 갔어요. 대진여가 좀 못 갔는데 스카이 한 30명. 그 다음 용화여고가 스카이 한 열댓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4, 15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신여고도 작년에 뭐 이렇게 못 간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스카이가 서울대 5명 포함해서 뭐 24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의치한 한 4명. 문과 중심인데 의치한 한 4명 정도 간 거니까 못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위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로 따져보면.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좀 다를 텐데, 원래는 이런 학교들은 이제 수능 중심으로 준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개 고등학교, 수능 잘 가고 있는 몇 개 고등학교들은 어때야 되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능을 빨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치동 애들처럼. 그러니까 대치 유형에 가까운 고등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대진고의 내신 3등급을 갖고 있어요. 자, 대진고의 내신 3등급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이 통계적으로 본다면 정시로는 2등급 때 가요. 그러면 대진고의 내신 3등급인데 학교에서 학생부 원서를 결국 어디에 쓰라고 하냐? 쓸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 학생, 뭐, 예를 들면 숭실대, 광운대, 뭐 이런 데 학생부 쓰게 될 거예요. 서울과기대, 뭐 이런 데 쓰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결국 안 써요. 그럼 나중에 논술을 가거든요. 그럼 그 친구도 빨리 뭘 준비해야 되냐면 수능 준비를 일단 시작하시는 게 나아요. 논술은 차치하더라도. 근데 그게 늦어요, 타이밍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되게 중요고등학교라고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치형에 가까운 그런 고등학교들은 뭐냐면 서라볼은 선덕은 더 하겠죠. 선덕은 더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사실은 준비 방법 정시로 넘어가는 과정이 훨씬 빨라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걸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타이밍이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민은 요 지역 학생들이에요. 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하는 눈높이에 따라서 갈 거냐 말 거냐. 원칙은 뭐냐면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본다면 학생부는 훨씬 잘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선배들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 어떠냐면 이 지역에 여기에서 내신 3등급 대 갖고 있다. 만약에 중요 외고 여고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학교에서 뭐냐면 3등급 대 내신 갖고 있으면 원서 쓰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상담 학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뭐 이런 여대 중심으로 쓰게 되거나 아니면 경기권으로 넘어가게 돼요. 왜냐면 정시도 못 가니까. 올 3 맞으면은 경기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너네 선배들 이렇게 못 갔어.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내신에 계속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정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면 배팅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고민하실 타이밍이세요. 준비하실 타이밍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 목표가 인서울권에 웬만한 고등학교 그냥 가는 거야. 대학 가는 거야. 여고, 여대도 괜찮아. 자, 그러면 학교에서 따라가는 프로그램으로 내신 중심으로 준비를 시키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우리 아이가 높은 대학을 가겠다고 한다면 이런 내신대를 그리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어요. 요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해도. 그리고 수능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 제대로에 대한 얘기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대충 커트라인.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스톱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필요하시면 올릴게요. 요거 올리시면 러프하게 잡은 건데요. 우리 아이들 요번에 4월 24일 날 금요일 날 시험 보고 나서 원점수 계산해 보시고 나서 대충 맞춰보세요. 위치가 어딘가 원점수 위치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원점수를 자꾸 강조하는 거, 요번에 등급컷 안 나오는 거, 성적표 안 매겨지는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국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보고 국어는 작년 수능 등급컷입니다. 1등급 등급컷이 92, 2등급이 85, 그 다음에 3등급이 77. 우리 아이들 11월 지금 유일하게 있는 최근에 본 학평이에요. 92, 84, 75 원점으로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죠. 물론 난이도는 얘가 어렵겠지만 얘가 어렵겠지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수학 잠깐 보시면 이게 수능 등급 컷이에요. 1등급 84. 이것도 엄청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76, 65 이렇게 돼 있어요. 3등급 컷 기억하십시오. 65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들 작년 수학 나형 등급 컷 보십시오. 77, 65, 49예요. 물론 뭐 아직 수능 준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뭐냐면 65를 맞으면 애들이 어떠냐? 수능으로 가면 3등급 컷이. 잘못하면 4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점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등급 컷 확인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 금요일날 시험을 제대로 보고 원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기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국어와 관련시켜서 우리 아이가 만약 수능 점수가 다 안 나온다. 탐구도 안 나오고 국어도 안 나오고 영어도 안 나온다.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뭐냐 한 과목에 대한 강점을 좀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 근데 그때 한 과목에 대한 강점을 갖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문과생들은 특히 이과 설명할 때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국어와 관련된 것들이요. 특히 이제 뭐냐면 원칙과 스킬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원칙이 먹히는 거 어떤 거와 관련된 거냐면 요거 한번 좀 애들이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혹시 한번 적어보셔도 돼요. 애들 문학이 비중 좀 더 막연한가?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오답률이 높은 총 10문항 중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문항은 몇 개? 10문항.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오답률을 쭉 45문항 중에서 오답률 높았던 10문항을 줄을 쭉 세워요. 1등부터 한 10등까지. 자, 그때 문학이 들어가는 게 몇 문항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역대로. 뭐 일회적인 건 아니고요. 최근에 한 4년치 따지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들어가는 거 얼마냐면 한 0.5문항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이 10개 중에서 보통 6개에서 7개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2개 정도가 문법이고요. 나머지가 다 비문학이에요. 제가 비문학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비문학은 보통 이 원칙이 많이 먹혀요. 스킬보다는. 이건 독해력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독해력이 안 나오면 탐구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영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독해력이 부족한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초시계를 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를 읽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국어 성적이 널뛰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애들이 만약에 학원 모의고사도 좋고요. 뭐 학원 모의고사 문제는 난이도에 좀 완성도에 좀 문제가 있긴 해서 뭐 그걸 딱 보기는 뭐하지만 아이들이 뭐 마달이나 이런 거 풀어보면서 모의고사 풀어볼 거잖아요. 여태까지 나왔던 평가원 거. 그때 성적이 막 들쑥날쑥하다. 어쩔 때는 뭐 다 맞고 어쩔 때는 뭐 애들이 80점대 떨어지고 막 이럴 때 그 난이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때 등급 컷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난이도의 문제가 순순히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애들이 기복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시간도 부족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주로 뭐에 의존하냐면 스킬에 의존해서 글을 많이 읽어요. 반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3등급을 쭉, 2등급을 쭉 틀리는 개수도 비슷합니다. 1등급을 쭉. 자, 걔네들은 뭐냐면 원칙이라는 독해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독해력의 수준에 맞게 나와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잘 믹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이 스킬을 잘 발달한 친구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이 스킬은 대표적으로 구조독해 같은 경우에 국어선생님들 많이 하세요. 구조독해. 애들면 뭐 따라서 뒤에 중요 문장이 있다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구조 스킬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이런 스킬이 잘 발달하는 친구는 어떠냐면 자기 실력 이상으로 성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자기가 다 못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반면에 이 친구들이 왜 기복이 심하냐면 자기 실력 이상으로 잘 볼 때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뭐냐 퍼즐 맞추기로 하거든요. 애들 문제 읽고서 애들 퍼즐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제시문에서 뽑아내서 이제 맞추는 건데 이걸 잘하게 되는데 반면에 뭐냐면은 자기 실력보다 더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스킬이나 요령이 안 먹힐 때. 대신 얘네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정말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위주로 가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어 완성도가 낮으면 이 두 가지를 잘 믹스하시는 거. 요건 뭐냐면 요거는 자기 주도해서 완성해 가야 돼요. 요건 이제 선생님들이 방법론 필요하다면 제가 이거 갖고 설명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이나 인강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아마 국어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부터 많이 하라고 얘기하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보다는 비문학부터 많이 하는 것도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하는 방법. 제가 오늘 이게 주된 건 아니니까 그 말씀 여기서는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얘기까지는 뭐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역대급으로 우리 아이들 되게 좀 사실은 혼란이에요. 고생도 되게 많고 그 아이들 멘탈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아마 그런 거 요청을 저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고3 아이들한테 이런 분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그러니까 입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마음의 싸움이고 멘탈의 싸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국어 얘기라고도 연결시켜서 좀 말씀드려보면 되게 조급해져요, 아이들이. 그때 이제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킬과 요령을 많이 찾아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언제 정도 필요하냐면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필요해요, 그 스킬도. 하지만 지금 이제 원칙적 접근이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뭐 탐구 선택 관련된 것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간단하게 탐구 얘기만 조금 할게요. 탐구 사실 과탐만큼 이슈는 아니라서 제가 이과 과탐 선택에 대한 얘기는 G2 문제 갖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문과 쪽 같은 경우 일단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들 따라가시는 것들 있죠. 이것도 하나 원칙을 지키세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가서 전공하고 싶어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경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영이나 경제 전공할 거다 그럼 경제 선택하는 게 맞겠죠. 아니면은 뭐 자유전공해서 나중에 뭐 로스쿨 갈 거다. 그러면 법정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아이가 버텨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원칙에 대한 문제. 요령을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요령을 계속 생각하면 아이들 공부도 요령만 해요. 아까 제가 이제 국어도 원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통해 스킬을 통해 얻어낼 수도 있는 거 있지만 원칙을 포기함으로 해서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신 경제 선택할 때는 선택자가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생윤하고 사문 같은 경우 1등급자 숫자랑 비슷해요. 전체 선택자 숫자가. 그러니까 그때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선택은 현실적으로 이때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테크닉적인 해석들이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원칙은 많이 선택하는 거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탕 같은 경우는 표점 반영도 아니고 백분위 반영하는 경우의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정시 반영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백분위 반영할 때 경제 가치 만점 다 받은 경우, 만점 받은 경우에 만점자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매니아들 있잖아요. 이때 좀 힘들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고3 때 선택 과목. 이것도 학교 전략들이죠.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탕 과목들을 3학년 때 해주는 거. 예전에 명덕외고가 이걸 안 해서 욕 태배기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문 생륜을 소위 말하면 고3 때 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욕했고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바꿨죠. 교장하고 면담 끝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애들이 많이 선택하고 안전한 과목들이 하나 정도 걸쳐 있는 건 좋겠죠, 사실은. 왜냐면 둘 다 내신하고 따로 하는, 특히 이제 내신 중심으로 갈 친구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내신 연계되어 있는 사탐을 선택하는 거. 근데 수능으로 올인할 친구들은 조금 그거랑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탐 성적이 안 나와도 내가 뭐 4등급 때인데 결국 나는 내신 챙길 건 아니야. 이런 친구들은 꼭 고3 때 하는 사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좀 말씀드려서 나머지 격까지 있어요. 뭐 논술에 도움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은 격까지일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원칙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다수가 선택하는 것들이 그래도 이롭다. 왜냐하면 1등급자 숫자가 많을 거니까. 우리가 등급 충족해야 되는데 사실 숫자, 양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백분위 반영할 때도 문제가 될 거다. 세 번째 이제 고3에 선택하는 것. 근데 이제 고3 때 하는 게 학교 전략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내신 중심으로 갈 거냐, 수능 중심으로 갈 거냐 좀 달라질 거다. 아마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이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것도 저희 동네 강점이 있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설명회 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중간에 저희 뭐 이벤트 설명회도 좀 있을 거예요. 수능 설명회도 있을 거고, 다시 과목별로,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설명회도 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프라인에서 설명회에서 어머님들 얼굴 직접 뵙고 설명회 할 수 있는 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